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선덕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동식 발사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때 신변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이 부산의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클럽에는 당시 480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진지한 충고입니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늘어나는 추가 예산을 100%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만 4조 6천억 원인데 미래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역 육군대령이 자신의 상관인 군 단장을 3개월간 도청하다 적발돼 보직 해임됐습니다. 상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당사자의 해명, 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의 외제차 보닛을 닫고 차주를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할까요? 이 수상한 움직임이 미국에 포착됐습니다. 함경남도 선덕에 이동식 발사대가 배치된 유력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김정은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함경남도 선덕에서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미 당국이 최근 선덕 비행장 인근에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48시간 이내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식 발사대가 배치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층의 참관용으로 보이는 시설도 포착돼 김 위원장의 참관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현재 그가 어떤 상태인지에 달렸다면서도 지도층을 위한 참관 관련 시설 등이 마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불참하더라도 25일 인민혁명군 창건일 즈음에 북한의 최고 존엄건재 과시를 위해 미사일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수일 미사일을 다시 발사해 김 위원장의 건재함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이 막판 미사일 발사를 연기할 가능성과 관련 변수 등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13일째 잠행이 계속되면서 카더라 하는 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중국이 의료 전문가를 보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자문하기 위한 의료팀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한 고위관리가 대표단을 이끌었다면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겁니다. 이 대표단은 지난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자문하기 위한 방문인지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도 인지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민혁명군 창건일인 오늘도 북한 방송에서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체적인 혁명무력 건설에 볼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여러 나라 언론들이 높이 칭송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창건일 기념기사를 쏟아내며 혁명 무력 선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군절을 2018년부터 2월로 앞당긴 만큼 오늘 행사에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고 2018년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10명 늘었습니다.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입대를 앞두고 부산 클럽에 다녀온 1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2차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클럽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방역을 했다는 표시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난 18일 이곳을 찾은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10대 확진자는 이 클럽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날 클럽에는 480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10대 확진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부산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기차역과 술집, 클럽, 횟집을 잇따라 방문해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고 3일 뒤 군입대 검진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증상이 있는 시민들에게 곧바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파 가능 기간은 18일 이후입니다. 동선이 겹치시는 시민분께서는 발열, 두통 증상을 보이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래 터지고 나서 서면 같이 번호가 잘 안 나오는데 이래 더 나았다고 하니까 더 이제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부산시는 확진자 방문 당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클럽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주말 클럽 등 유흥시설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 주말에만 4만 명이 넘게 몰릴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게스트하우스가 걱정입니다. 파티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번 달 SNS에 올라온 제주 게스트하우스 파티 영상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젊은 남녀들이 실내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음악 소리에 맞춰 다 같이 노래도 부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주는 요즘도 파티를 직접 주선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게임도 하고요. 또 뭐 이야기도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있을 건데 흥비가 안 맞거나 좀 인원이 적으면 파티를 다른 데 조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해드려요. 게스트하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대상인 유흥시설이 아니라는 말도 꺼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흥이나 이런 게 자제가 됐잖아요. 게스트하우스는 엄밀히 말하면 숙박업소거든요. 도청이든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면접도 사고 이런 일은 없고요.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 측도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우리가 할 명분이 없어요.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 있어요. 코로나19 방역망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술을 먹는 클럽 등 유흥시설과 유사하지만 자율적으로 소독을 권고하는 것 외에는 방역 관리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 18만 명이 제주를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내일부터는 종교 행사도 재개할 수 있죠. 사찰도 교회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신도들 맞을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조윤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법당 안에서 기도하는 신도들, 과거 다닥다닥 붙어 앉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법당 문 앞에서는 입장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잽니다. 줄 간격을 유지하도록 바닥에는 대기선이 붙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 법당 앞에 있는 마당 의자들도 이렇게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치했습니다. 300에서 400명까지도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내일 안에서 법회를 볼 수 있는 인원은 8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달여 만에 재개하는 일요 법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에 나선 겁니다. 내일 현장 예배를 앞두고 한 대형 교회는 의자마다 안전좌석이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좌우 1m 이상의 간격 유지를 위해 한 의자당 한두 명꼴로 지정석에 앉아야 합니다. 앞뒤로도 한 칸씩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현장 예배는 내일 7차례 진행되는데 참석 인원은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과거 12,000명에서 내일은 1,200명 정도만 참석하는 겁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출입증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 행사 참석자들에게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과장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진지한 충고입니다. 재개되는 종교 행사가 집단 감염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명인데도 잘 대응하고 있다. 자화자찬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나마 소독제를 몸에 주입하자던 발언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실언을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법안을 펼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5만 명이 넘었지만 현재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ve done a great job. Minimal numbers. We're going to be 100,000 people, and we're going to be hopefully far below that. 그러면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we didn't take quick action, you could have lost many millions of peopl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독제 인체 주입 검토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빚었습니다.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and it.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물론 소독제 회사들도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고글까지 올렸습니다. SNS에서도 소독제를 시리얼에 타먹거나 칵테일처럼 마시면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풍자 글들도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거세지자 적대적인 언론을 향해 비꼰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re you encouraging You're not encouraging Americans to. No, of course, no. Of course, that was interior-wise. It's said sarcastically. It was, namely, the fake news media. Okay. 이런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소독제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전 세계 16억 이슬람 신도들의 최대 명절이죠. 라마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번질라 사원도 폐쇄되고 이동도 제한이 됐다지만 완벽한 방역이라는 게 가능할지 걱정도 듭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 원래 수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찾는 곳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어제부터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 기간 동안 일출과 함께 금식하고 해가 지면 모여서 함께 기도한 뒤 만찬을 나눕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슬람권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رمضان السنة دي مختلف يعني شوية في عملية احتجاب الناس عن الشارع، احتجاب الناس. 하지만 일부 신도들은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arena kan ini memang ibadah kita ya tentunya pahalanya beda ya kalau di masjid.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권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通常の救急医療体制が維持できないといった意味では救急崩壊が始まっている。 오사카의 한 재활치료병원은 대체 인력이 없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2명을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선 보호장비도 부족해 일부 의료진은 쓰레기 봉투로 방호복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切ってそのままかぶればいいんですか? 지금까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000여 명, 사망자는 3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전 국민의 10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 정부 안보다 4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부 여당은 100% 국비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비라는 게 국채, 그러니까 나라 빚을 더 내겠다는 거죠. 야당은 반대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주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요 예산은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8대2로 분담하기로 한 만큼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늘어나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감안해 추가 재원 4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의 부담을 줄이고 전액 4조 6천억 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서 국비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자발적 기부나 수령 거부에 따른 환급액이 정부에 귀속되는데 향후 지자체에 나눠줄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전액 국비 충당의 이유가 됐습니다. 통합당은 수정된 추경안 제출,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 동의 등 3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예산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동의 부분은 국비 충당 계획에 따라 해결된 셈인데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한 반감은 여전합니다. 국채 발행은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산 재조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다음 달 13일 지급을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당정은 수정된 추경안을 마련해 통합당과의 협상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 여기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사퇴 변을 밝혔는데요. 부산 시민에게는 4차례나 사과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한테 뭘, 얼마나, 어떻게 사죄한다는 건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얼렁뚱땅 넘겼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감옥까지 가게 된 안희정 전 지사의 사례를 의식한 걸까요? 오거돈 시장은 왜 반쪽짜리 사과만 했는지 이지훈 기자가 그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그제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죄, 죄송, 송구와 같은 표현을 5차례 썼습니다. 이 중 4차례는 부산 시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을 향해서도 한 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과인지엔 의문이 남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되게 유력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오전 시장 측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시장과 측근들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여론연합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자, 부산시장 열린민주당이 출마 물음표입니다. 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네. 보궐선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부정부패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당원을 개정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성추행도 해당이 될까요? 부정부패는 좀 애매하지만 중대한 잘못에는 당연히 해당되겠죠. 오거돈 전 시장을 후보로 공천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세금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자체가 선거비용 대부분을 맡는데요. 지난 2018년 선거 때는 부산시가 131억여 원을 부담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때라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김영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 130억 원이나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근데 문제가 1년이나 남았어요. 좀 성급한 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열린민주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당원은 민주당 무공천이 맞고 차라리 통합당에 뺏기더라도 열린민주당에서 나오게 하는 게 나을 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하게 후보를 내면 보궐선거 1년 뒤에 있을 대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김에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열린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같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도 들립니다. 네. 지금 오거돈 시장은 제명을 아직 안 당했죠? 네, 그 윤리심판원이 아직 성원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 얼굴인데요. 5만 800원. 네.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 업무 추진비 내역이 나왔는데 50만 원도 아니고 5만 800원. 네. 그 업무 추진비는 간부급 공무원이 업무상 회의 같은 공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5만 800원은 지난달 7일 민간 전문가들과 코로나 방역을 논의하기 위해 커피값으로 쓴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 마실 시간도 모자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 퇴근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을 많이 해서 스텔스 퇴근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긴급 상황센터에서 직원들과 근무하다가 밤에는 개인 사무실로 옮겨서 일하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밤 12시쯤 관사로 걸어서 돌아가는데 언제 퇴근했는지 알지 못해서 스텔스 퇴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건 정은경 본부장 덕분도 있을 텐데요. 정 본부장은 공을 의료진과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20명 이내로 유지되는 것은 모두 헌신하는 의료인들과 또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국민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모습인데 정 본부장이 연봉을 반납한다고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넉 달 동안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반납하도록 했는데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10%가 됩니다. 네. 이 차관급인 정은경 본부장도 연봉의 10%인 1,200만 원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도 질병관리본부는 연가보상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보면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7억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반납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연가보상비 삭감액은 0원이라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기재부는 일단 추경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하게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해명대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려면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다 같이 삭감하려면 다 같이 해야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A에 이어서 8시 20분에는 특집 다큐 2020 새내기 여의도 입성기가 방송됩니다. 온몸에 파스를 붙인 채 90도 인사를 하고요. 또 날계란으로 쉰 목소리를 잡아두던 정치 신인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전혜정 기자가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고민정 후보는 앉을만한 곳이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다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발가락 통증이 도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막 얼굴도 붓고 발이 어제부터는 또 발가락 하나가 계속 부어요. 본선거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발등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4년 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출마에 반대했던 부인은 남편의 고집을 꺾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내가 3번은 했어요. 반대보 여보 조금 더 생각해보라. 좀 조심하자.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3번을 말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국가안보전략위원회 있을 때보다 더 잘 살게. 이렇게 한 거야. 인지도가 높지 않아 고민했던 장경태 후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계속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아버지는 밤마다 아들의 등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허리만 붙여줬어요. 아버지 이제 올라오시기 전에는 제가 혼자서 했죠. 김은혜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 비몽사몽하는 상황이 많았지만 유세 마이크를 놓을 순 없었다고 말합니다. 차에서 토하기도 하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중간중간에 토막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은 또 안 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유세차에서 유세를 하는데 제가 자면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여공 출신 변호사로 관심을 모았던 김미애 후보. 갓난아기 때 입양해 키워온 9살 딸의 손을 잡고 당선 인사에 나섰습니다. 입양을 포함한 위탁된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그 부모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당선인 5명의 이야기는 오늘 저녁 8시 20분 채널A 특집 다큐 2020 새내기 여의도 입성기에서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이번엔 나사가 통째로 빠진 군 소식입니다. 현역 육군 대령이 부대 지휘실을 도청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적군 염탐하라고 배운 주특기를 자기 상관 염탐하는 데 쓴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데 최근 연달아 터진 사건들 보시면 이대로 국가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절로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 소속 A대령이 지휘통제실을 감청하다 적발됐습니다. 지휘통제실 통신망을 자신의 집무실 스피커로 연결해 군단장의 회의 내용을 엿들은 겁니다. A대령의 범행은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지다 내부 제보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A대령은 내부 조사에서 상관의 의중을 알기 위해 그랬다며 군사기밀 유출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휘통제실은 2, 3급 군사기밀이 취급되는 보안시설로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된 군사통제구역입니다. A대령은 지난 22일 소속 부대에서 보직 해임됐는데요. 군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대령을 수사 중입니다. 최근 드러난 군 기강A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9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는 육군 부사관이 함께 내기 탁구를 하던 병사를 폭행했습니다. 내기에서 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지난달 해군에서는 기상억하로 정박했던 호위함이 승조원 1명을 태우지 않고 출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승조원은 육상에서 평소 앓던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기문란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정경두 장관은 전군에 지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장관까지 나서 군기 단속에 나섰지만 군 기강A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벤틀리에 이어서 포르쉐, 남이 타고 가는 억대 고가 수입차를 훼손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문짝 하나에만 수천만 원 한다는데 이번에는 사람까지 때렸으니 술이 왼수라고 어물쩍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노란색 스포츠카 운전석에 앉은 남성에게 폭행이 이어집니다. 행인들이 저지하지만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깁니다. 40대 남성은 차량 보닛을 밟고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차량을 파손하고 차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현장인 이곳에서 술에 취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피해 차량은 신차 가격으로 1억 원대인 포르쉐 718 박스타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경기 수원에서도 2억 원이 넘는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문을 발로 찬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벤틀리 운전자는 20대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쓰러져 있고 쏟아진 화물들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만취한 여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전북 전주에서 택시를 훔친 뒤 5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기사분이 잠깐 밖에 나가서 통화한 사이에 그 술에 취해서 차를 몰고 집에 간다고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어젯밤 9시쯤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도 18km 정도를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사람 목숨을 해치고 뜯어낸 돈이 고작 48만 원. 전북 전주 살인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로 좁혀진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스마트폰에 남은 검색어는 누가 범인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려다 다시 문을 닫습니다. 지난 14일 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성은 실종 9일 만인 지난 23일 전북 진안군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주인이자 숨진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던 31살 남성 최모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리차를 보니까 뭐 죽어있다 이 정도 라고 주장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경찰이 최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범행 전후 살인 공소시기와 같은 범죄 관련 단어와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검색한 겁니다. 경찰은 도박빚에 시달리던 최 씨가 돈 문제로 여성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여성으로부터 48만 원을 송금받았고 여성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아내에게 줬습니다. 최 씨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했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엔 자신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업체를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구두도 지금 8천만 원 정도 있다고는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 시달리긴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로 보면은.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을 끌어내리고 있죠. 12년 만에 1,2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세금을 떼면 400원대, 정말 기름이 생수보다 싸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소비자는 반갑지만 정유업계는 고난의 행군 중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이 쉴 새 없이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지나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봤는데 좀 싸서 들어왔어요. 이번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주보다 29원 떨어져 리터당 1,302원을 기록했습니다. 13주 동안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00원대로 떨어진 게 사흘 전입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1,100원대입니다. 1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넣는데 요새 좀 괜찮아졌습니다, 가격이. 솔직한 마음은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폭락세가 이어진 국제유가가 국내에 2,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유소 기름값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이 급감했던 주유소엔 호재입니다. 1월 대비 한 2배 올랐고 4월이 3월 비해 5%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울상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남는 이익은 5주 연속 마이너스.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져 원유를 정제하면 할수록 미치는 데다가 소비 절벽까지 덮쳐 넘치는 원유와 유류 제품을 보관할 곳을 찾아다녀야 할 지경입니다. 정유업계의 1분기 적자가 무려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난 사흘간 국제유가가 극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정유업계가 최악의 봄을 보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대학로 극장가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연극인들은 설 무대를 잃었습니다.
탄탄하게 쌓아왔던 연기 경력도 또 배우라는 자존심도 지금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술보다 더 급박한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약통을 손에 든 남성이 올라타 소독을 시작합니다. 하루 13시간 동안 버스 400대를 소독하며 5주를 보낸 남성은 대학로 12년차 연극배우였습니다. 극장들이 대거 문을 닫고 공연까지 줄줄이 취소되자 생업 전선에 다시 뛰어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원래 하고 했던 일, 연극 일 자체가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는데 정작 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이 방역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나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대학로에서 극단을 운영해온 34년차 배우 임대일 씨. 내가 진짜 힘들게 할 거야. 왜 안 됐어? 오늘은 어땠니? 힘든 건 없었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시끄럽니다. 빚을 내서 밀린 빚을 막으며 버티는 것도 어려워지자 최근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20몇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노동이나 연극 배우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학교 예술 강사를 부업으로 삼아 버텨온 10년차 배우 조지영 씨는 학교에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교들도 개학이 늦어진 상태고 다른 경제적 활동이 모두가 다 막힌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국연극협회가 2월 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연극인과 연극단체로부터 접수받은 피해 금액은 18억 원 이상. 연극인들은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유림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속을 태우는 시험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응시할 때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일정 때문입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1년 전부터 구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김모 씨는 올해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 씨가 지원하려고 했던 전산직은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해당 자격증 시험이 연기돼 김 씨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일정의 변동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당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차례 연기한 시험 일정을 다시 발표했는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구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날짜와 겹쳤습니다. 김 씨처럼 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한 공시생들은 1년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수험생에게 지금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로서는 참 참담하기 그지없고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양측은 남탓만 합니다. 시험 일정을 지난 공무원 시험 일정에 맞게 같은 날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총리께서 또 한번 사회적 거리를 갖춰하신 바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시행되는 6월 13일에는 2차례 연기됐던 서울지방공무원 시험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 밖에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 은행공채도 예정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직 구급공무원 시험에는 약 24만 명이 응시했고 자격증 시험에는 25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수능 수준의 인원이 전국 시험장에 북적일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갈수록 날은 따뜻해지고 있지만 봄바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겠는데요. 대관령은 아침에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밤사이 대부분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기 상태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당분간은 큰 비 예보가 없어서 건조함이 날로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 북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아침에 남부 내륙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부산 9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은 낮겠습니다.
갈수록 봄 기온은 더 완연해지겠고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순간의 실수였음을 강조하고 싶었을 테죠. 그런데요, 이 피해 여성에게도 과연 그 5분이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가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기억을 잊는데 5년 아니면 5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정치적 생명도 끝났으니 처벌이라도 줄여보자는 자기방어 논리가 작용했을지는 모르지만요. 무엇보다 피해 여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오늘 뉴스의 클로징은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